네,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네. 문화예술계가 최근에 기지개를 이렇게 켜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문화계에도 따뜻한 이 봄 소식을 가득 네. 담은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초대석에서 네.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기 드물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시화전이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현재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시각예술에 대한 편견을 깨고 있는 분인데 경북 성주 보림사의 주지이신 혜선 스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 혜선 스님께서 네. 대한민국 미술 대전 그리고 또 달구벌 미술 대전을 비롯한 아주 굵직굵직한 미술 공모전에서 큰 상을 받으신 화가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림을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아버님께서는 일제시대 말부터 기자 생활을 하셨어요. 오. 그래서 시인 묵객들이 집에 많이 오셨는데 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화가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네. 그래서 유년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시절은 학교에서 대표 선수로 사생대회에 많이 참석했었고요. 네. 입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 세상 버리시고 나서 가세가 기울고 그래서 한동안 그림에 손을 못 댔다가 네.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그다음 탱화, 불화 이런 그림을 불교적인 색채의 그림을 그리다가 지금 회화로 바꾸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림을 그리오신 지는 꽤 많은 세월이 현재 지났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번에 열린 그 점자 시화전 봄과 사랑이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전시된 그 점자 시화부터 한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야. 저기 스님의 작품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기 거울이 보이죠? 네. 그렇네요. 저 거울 속에는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이 하나로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종속될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집과 수수깡 여러 가지 소재가 합쳐져서 저 그림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다 같이 뭉쳐서 하나의 세상을 같이 이루고 있다는 우주적인 그런 메시지가 저 그림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뭐 다양한 소재를 이렇게 회화, 그림으로 표현을 해내고 있는데요. 네. 야. 아니 그림을 너무 잘 그리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야, 아니 저는 보면서 뭔가 좀 이렇게 따뜻해지는 느낌, 또 신비한 느낌도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네. 이렇게 저처럼 근데 전문 지식이 좀 없는 사람은 네. 이런 점자 시화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긴 한데요. 네. 어떻게 좀 관람을 하면 좋겠습니까? 점자라는 이 표현 방식 중에서 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훈민정음과 같은 이 문자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기억, 니은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 점자도 배우면은 누구나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점자를 활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들 하고 계시겠죠. 네. 그분들은 손끝의 감각이 일반인들과는 사뭇 다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주 예민합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예. 그 점자를 만지면서 거기에 있는 그림의 내용을 함축시켜서 시로 지어놨으니까 네. 그 시를 느끼면서 또 다른 손으로는 그림을 만져서 거기에 터치감을 또한 생동감을 불어넣어놨으니까 같이 연결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예. 예. 긴장됩니다. 네. 네. 우리 아나운서님들은 네. 눈이 몇 개예요? 눈은 뭐 그냥 똑같이 두 개인데. 그렇죠. 네 개. 네 개예요. 아니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습니까? 네. 눈을 감고 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게 되잖아요. 네. 눈을 감았는데도 꿈속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눈을 그 감으면. 눈은 과연 누구의 눈입니까? 네. 각자 자기의 눈이죠. 네. 그 눈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예. 손끝으로 그 시를 읽으면서 그 눈이
떠지면은 이 그림을 얼마든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감상할 네, 수가 그러니까 있는 점자로 겁니다.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어. 한 손으로는 그림 작품도 손으로 네. 읽는다는 네. 말씀이신데요. 네, 그럼 네. 소재가 좀 이렇게 그런 걸 감안하셔서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사람의 피부 같은 경우에는 연탄재를 많이 씁니다. 네. 연탄재에는 굉장히 많은 색을 가지고 있어요. 네. 까만 연탄이 그 열기를 다, 온기를 다 베풀고 나면은 하얗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끝부분은 흰색이지만 가면 갈수록 안에 붉은색이 있고 또 덜 탄 부분은 검정색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인물을 표현할 때 연탄재 하나만 해도 다른 안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손끝에 네, 다르게 그게 표현이 되는군요. 또 황토 또는 주얼리 종류의 보석 종류 또는 단추라는 그런 소재들도 같이 섞어서 쓰는데 아직까지 제가 전시를 하면서 한 번도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는 야광이라는 소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시관을 불을 끄면은 점자들이 마치 은하수 별빛 같이 보이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아직까지 그것을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 심오한 깨달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작품을 보다 보니까 그 작품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걸어오는 듯한 그런 맞아요. 생동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봄과 사랑 전시회가 여러모로 좀 의미가 있다 싶은 게요. 보통 이제 전시회 하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떠들어서도 안 되고 심지어 또 만지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뭐 불문율 아닌 불문율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 많은 것들을 깨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깨지 네. 않으려면은 시작을 하지 않았죠. 병아리가 깨지 않으면은 알을 깨지 않으면은 닭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고정관념을 먼저 탈피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시각 장애인들을 만지지 않으면 어떻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세계 최초로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터치가 꼭 필요한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원래 터치 없이는 안 된다는 말 들었거든요. 예. 야. 서로 스킨십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네. 그 그림 작품과 스킨십을 하면서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그러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림을 터치하면서 사랑에 빠지겠네요. 제발. 그림.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아, 야, 와. 정말 색다른 체험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이 관람하러 많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때로는 감동적이다, 감사하다, 또 눈물까지 흘려주시는 분 너무 보람이 있었죠. 너무 감사드리죠, 제가. 예. 왜냐하면은, 제가 3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력을 다 투자해서 현재의 전시를 만들어 놨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었고 왜 이런 일을 했냐고 오히려 핀잔을 한다면은 저는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야,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네. 이 점자 시화라는 거를 이렇게 좀 생소한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처음 들었는데 이 손끝으로 이 글을 읽는 점자는 알아도 그림을 네. 함께 읽는 걸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독특한 분야다 보니까 이걸 좀 시도하게 되신 계기가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한때 수화를 배워본 적이 있어요. 수어를 예. 그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네. 예. 그럼 뭐 저의 이름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이야기할 수 혜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수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시각 장애인들과의 소통의 장도 예술 세계에서 같이 펼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과거지사에 제가 고통스러웠던 그 시각 장애를 알았던 그 4개월 그 시간을 경험이 제가- 있으셨군요. 네, 그랬습니다. 화공약품에 의해서 제가 이 각막이 다 손상이 돼서 그 당시 닥터들은 다들 실명한다 그랬었죠. 그런데 부처님의 뜻이 없는가? 네. 4개월 만에 다시 각막이 재생이 되고 어허. 시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섬세한 그림을 그리게 된 거고요. 네. 네. 어, 그래서 소름. 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림을 꼭 그려봐야 되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많은 그림 전시를 해왔는데 다른 장애인들은 휠체어도 타고 오고 다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만큼 동참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눈에 뵈는 거 그리면 올 수 있냐고. 그러니까 뵈는 게 있다면 가볼 수 있지. 그랬는데 제가 연구를 하고 나니까 이번에 시각장애인 김재용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동참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너무 보람 있게 지금. 저는 이렇게 스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주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기분이 드는데 그래요. 보다 보니까 우리 스님의 작품에는 호랑이를 비롯해서 뭐 나비, 부엉이 같은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호랑이는 제가 한 10여 년 정도 매진을 했었죠. 왜냐하면은 제 꿈속에서 호랑이가 아주 슬프게 울면서 나왔길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조선시대 때에 조선총독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정신대 할머니라든지 또는 뭐 강제로 가서 구역을 당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 또는 재판하는 모든 소요 비용을 갖다 대고 있는데 조선 총독부에서 호랑이 말살 정책에 의해서 우리 한반도에 그렇게 많던 호랑이가 다 몰살당했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호랑이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호랑이를 많이 부려먹어요. 88 올림픽 호돌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 부엉이는 밤의 제왕이라 그러죠. 예, 밤에만 활동을 하는. 그리고 나비 같은 경우에는 우화를 하죠. 번데기를 거쳐서 날개가 달려서 이제 자유롭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뭔가를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개발을 하면은 언젠가는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목표에 다다르게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축해서 그 소재로 제가 동물들을 쓰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또 그런 깊은 뜻이 있는데 일단 이번에 그 점자 시화전 봄과 사랑을 주제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 타 지역, 다른 지역에서도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향후 일정을 좀 소개해 주시죠. 어저께도 제가 울산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작은 장소라 지금 현재 전시장이 218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갔는데 뭐 40평, 30평 이래서는 제 작품이 몇 점 못 가고 제대로 어필을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장소를 섭외를 지금 해보겠다고 현지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셨고 서울에서는 어저께 또 내려오셔서 시각장애인들 연합회에서 어저께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꼭 유치해서 한번 전시를 하고 싶다. 그러셔서 지금 계속해서 전국적인 전라도, 호남, 제주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저는 이게 점자 책인데요. 예, 이렇게 점자와 함께 스님의 그림과 시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만지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보는 예술로만 인식이 됐었는데 이렇게 만지는 그렇죠. 그림을 이렇게 만진다. 정말 이렇게 승화시킨 우리 스님의 점자 사랑을 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실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혜선스님께 정말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이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됩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권고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좀 숨을 쉬면서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혼잡한 시간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위험군과 유증상자들은 여전히 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생방송 굿데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만나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